김문수 지금 이제 내정자에 대한 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지금 장관 후보자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뭐 계속해가지고 막말이다 그리고 또 노사 관계를 갖다가 또 뭐 파기할 거다 이러면서 지금 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분이라 가지고 김문수 후보자는 그러니까 김문수 지명자가 네. 뭐 학계에 있거나 뭐 그랬으면은 이런 논란이 굉장히 문제가 됐을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에요. 국회의원 3선을 하고 경기지사 2번을 하고 네네네. 뭐 서울시장 선거에도 나가셨고 서울시장 후보하실 때 제가 비서실장 했다니까. 아 그러세요? 제가 강동갑의 위원장 할 때라. 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메시지가 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동운동 하시다가 보수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더 선명한 메시지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단어, 발언 이것만 떼어놓고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게 많이 있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본인이 이제 막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하다못해 윤 대통령 향해서도 뻘겋다고 그랬잖아요. 빨갛다라는 식으로. 자기가 비난 많이 했다 이 얘기도 했고 중요한 거는 이 시점에서 노사 관계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고 또 이것을 보듬어 줘야 할 정치 환경이 굉장히 거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어야 하느냐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돌파력이 있는 분이 돼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그래도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본인 스스로가 노동자였으니까. 그렇죠. 또 운동권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간다면 민주당 주장대로 뭐 노동계를 파괴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런 공직을 갈 때는 선의를 갖고 합니다. 민주당도 집권할 때는 나름 나라를 위해서 집권하는 걸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선의를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직을 수행할 때 정말로 뭐가 잘못될 때 가열차게 비판해도 저는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과거에 무슨 말을 했네 뭐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네 이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해명하라 사퇴하라 이거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사실 정치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 과정은 뭐 계속 뭐 정회하고 뭐 시끄럽잖아요. 네네. 이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을 때 그래도 국민들께 기억에 남을 만한 국민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노사관계 정립의 어떤 한 축을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만한 업적을 남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어요. 다른 분이 보수 그렇죠. 보수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동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는다는 게 이게 배치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공무원이 아닌 이상. 그렇죠. 근데 이분이 계시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적임자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번에 이제 또 김문수 후보자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나는 때로 대한민국을 반대하기도 했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이게 아무래도 본인이 옛날에 운동권에 있었을 때 그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이자 제 남은 삶은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겠다는 생각으로 달라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진정성 있는 얘기라고 들었거든요. 그건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논리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전자파에 튀긴다고 그랬는데 아니네.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과거에 그거 가지고 때 되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럼 끝난 거죠. 근데 그거를 계속 우기고 반대되는 증거가 있다. 요만한 거 가지고 오죽한 구치소 동기 얘기를 들고 와가지고 지금 청문회를 해요. 세상에. 이게 안 맞는다는 거 국민들이 너무 잘 아신다니까요. 그렇죠. 매번 보면은 민주당은 좀 사기꾼들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많죠 그런 거. 뭐 검수한박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때도 그렇고 이철인가 한명숙 재판 때도 그때 그 같이 그 처벌받은 동기? 사람 교도소 동기야 거기다. 그렇죠. 교도소 동기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거 재심 가야 된다 그러고. 그렇죠. 참 동기들 참 동기는 좋은 건가요? 동기는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구치소나 교도소 동기는 뭘 기준으로 동기라고요? 같은 방에 있으면 동기라고 하나? 그런 거 같은데요. 아니면 같이 들어갔을 때 뭐 동기인가요? 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들어가는 날짜는 다 다를 것 같은데 나오는 날짜는 더 다를 거고. 아무래도 이제 그 공간에 같이 있는. 그러니까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치소 동거인 정도 하면 되겠네. 동기란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요. 네, 구치소 동거인. 뭘 배우는데 동기야.
그렇습니다. 진짜 근데 대변인의 말씀 들어보니까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과거에 그거에 대해 가지고 솔직하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지금 바뀌었다. 사죄 드린다. 이렇게 입장을 하는 반면에 그래야죠.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얘기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는데도 사과하기는커녕 계속 우기고 예. 무슨 뭐 돼지발전제만 이딴 소리나 지금 그런 하고 그러니까 있고. 예. 자기의 허물을 다른 사람의 허물로 그러니까 같이 더러워지면은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 품격이 있으니까 우리는. 품격이 있죠 저희는. 예. 아까 댓글에도 우리 그 윤희석 대변인님 참 신사라시고 신사라는. 예. 많이 참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좀 화제가 됐던 발언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 뇌물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봤냐면은 헌재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자가 부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은 그렇게 됐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과정에 대해 가지고 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탄핵에 대한 그 사유와 평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사석에서 제가 가끔 뵀거든요. 그럼 저 말씀 하셨어요. 탄핵 직후부터. 그래서 저한테도 저는 이제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으니까 네네네. 2년 넘게.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더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뭐 김문수 지명자의 지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때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 이후에 보수 재건을 위한 토론회만 했었을 때 면전에다가 대고도 똑같은 얘기하시고 예. 당신은 박근혜 저주를 1000년 동안 받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하신 분이 또 김문수 후보자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라고 할까 그거는 좀 되게 명확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메시지 예. 그래서 메시지가 선명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김문수 지사는 어쨌든 정치인으로 왜 저희도 자기 검열을 합니다. 네, 대중에게 이 발언이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좀 골라요. 이 강도가 10인 거를 한 8 정도로 내리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야죠.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에요. 정치인에도 불구하고 예. 의리 있으시고 예. 소신 있으시고 제가 비서실장도 했으니까. 또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그 김문수 후보자가 얘기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 없지 않냐라고 이제 강조를 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하는 얘기는 탄핵의 주된 이유는 뇌물이 아니라 비선 조직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직권남용 정권유착과 같은 정치적 패습 청산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데 약간 요 뉘앙스로 들었을 때는 정치적으로 탄핵됐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그러니까 되기도 민주당 하죠. 스스로 또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해석을 독점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해석을 독점한다. 자기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 해석이 자기들이 얘기하면 다 맞다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해석은 독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죠. 다양한 생각이 있는 거죠. 민주당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김문수 지명자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받은 거 없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시작된 재판 아니었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서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난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 사실은 뭐 변하지 않으나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평가에 대해서만큼은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오류를 계속 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시호 관련한 얘기도 방금 그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해지. 그렇죠. 도대체 뭘 얘기하려는 거냔 말이에요. 장시호가 위증을 했다고 하면은 애당초 이재용 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그렇죠. 대한 또 증언에 그게 사라지는 거니까. 엄청난 논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역으로 그 얘기를 저희가 만약 했어 민주당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너 지금 탄핵 그 부정하는 뭐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김어준 막 시리즈로 얘기하고 할 겁니다. 우리는 왜 안 하지? 저희는 그게 참 뭐랄까 그 부분에서 항상 공격이 약한 것 같은 그러니까 아쉬움이 이게 있습니다. 네. 이 품격을 너무 그래도 품격 있는 게 남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렇겠죠. 믿어요. 예. 예. 저희는 그래도 보수는 또 품격이니까요. 그게 처음에 믿지는 것 같아도요. 가면 남아요. 예. 그렇게 믿고 계속 품격 있게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까지 해가지고 저희 한번 요 주제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